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많이 질문한 내용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타 병원에서 치석 제거 후 내원을 해서 치주 소파수를 시행한 경우도 재진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앞서서 사례를 통해서 치주 소파술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그래서 치주 소파술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전처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처치, 치석 제거와 치근할택술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처치가 언제 했는지를 파악을 하고 우리가 치주 소파술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타 병원에서 치석 제거를 하고 내원을 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내역 설명에 타 병원에서 치석 제거를 하고 왔다라고 서술을 달아주면 우리가 소파수를 초진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병원에서는 이 치주 소파수를 바로바로 시행을 하면서 다 내역 설명을 타 병원에서 치석 제거 후 내원이라고 서술을 해서 청구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심평원에서 환자한테 등을 다 이제 전화를 해서 어느 병원에서 치석 제거를 했는지를 여쭤본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우리가 내역 설명에 타 병원에서 치석 제거를 했다라고 넣으면 심평원에서 확인이 갈 수가 있다라는 거 하나 참고를 좀 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치료 중인 환자인데 충치치료를 하는 경우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 물어봤는데 교정치료 환자라고 하면 보통 교정 환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내원을 해서 치료가 들어가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내원을 하기 때문에 이 충치치료를 진행한 경우에도 같은 달에 아마 교정치료와 충치치료가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재진으로 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보험 치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보험 치료를 할 때 보험 치료가 같이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재진으로 산정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 물론 이제 선행이 우리가 비보험 치료가 먼저가 아니라 보험 치료가 먼저였다면 초진으로 산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정 치료 중인 환자라고 했기 때문에 교정 환자가 먼저 선행이 되겠죠, 치료가. 그래서 재진으로 산정이 들어가 줘야 한다라는 거. 그다음 세 번째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검진 시 진찰료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구강검진 시 진찰료 우리 알아봤죠. 그래서 구강검진 시 진찰료는 언제 산정을 해야 되는지 일단은 구강검진은 나라에서 하는 검진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나라에서 하는 검진, 영유아 구강검진, 생애전환기 검진 이렇게 일반 검진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 검진을 하면서 치료해야 될 부위가 있어요 라고 하면 그날 치료를 받고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검진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진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진찰료를 각각 100%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찰료는 50%만 산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초진에 오면 초진료 50%, 재진에 오면 재진의 50%를 산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외에도 하는 검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학교 구강 검진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학생 주치 사업을 하는 검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급하는 주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주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진찰료가 각각 100% 다 산정이 가능하실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 보험 임플란트 진행 중인 환자인 분인데 2달 후 내원을 해서 다른 부위 치료한 경우는 초진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틀니 임플란트 중인 환자분이다 라고 하시면 틀니 임플란트가 끝날 때까지는 다른 부위 치료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진찰료는 재진으로 받아주셔야 돼요. 특히 이제 틀니 같은 경우에는 같은 달에 1단계부터 2단계, 6단계까지 혹은 5단계까지 치료가 다 돼서 종결이 될 수가 있어요. 한두 달에 우리가 종결이 될 수가 있는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내원을 하게 되면 1단계, 2단계 하고 우리가 3단계는 3개월 후에 진행을 한다든지 6개월 후에 진행을 한다라든지 그 사이 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이 틈에 다른 부위 치료가 들어간다고 해서 초진으로 이제 진찰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임플란트 치료가 종결이 될 때까지는 재진으로 우리가 받아주셔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질문인데요. 비보험 진료 시 진찰료 산정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비보험만 치료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뭐 레진만 치료가 들어간다든지 인네일만 치료가 들어간다라든지 교정 치료가 들어간다라든지 이렇게 비보험 치료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진찰료는 별도로 산정이 안 된다라는 거 아쉽지만 청구를 하실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교정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찰료만 청구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오해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진찰료 산정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만 그런 경우에만 청구가 들어가 주셔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질문까지 해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